네, 짜하 독설라이트 짜왕 최함입니다. 오늘은 두 번 뵙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을 오후 2시와 다음에 밤 10시 30분에 두 번 뵙는 날입니다. 이제 낮 시간 방송에도 조금씩 시청률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낮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내일은 또 하루 쉬고 쉬더라도 녹화 방송 독설 온라이트 독설 다이제스트는 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쉬지만 방송은 쉬지 않으니까요. 내일도 또 심심하신 분들은 내일은 이제 밤새 들어갑니다. 내일 독설 온라이트는 러닝 타임이 8시간 가량 돼요. 진짜 해 뜰 때까지 방송을 보내드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쉬더라도 방송은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격전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주진우가 들어왔습니다. 11시부터 주진우 방송이 뉴스공장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원래는 이 시간대에 그 말레이 김두일 방송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10시 30분에 들어와서 김두일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김두일은 이제 아침으로 갔더라고요. 왜 아침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니 이제 김용민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아마 뭐 저를 혼내주려고 김용민이 야 내가 너 정도는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피똥 싸고 있죠. 그러더니 김용민이 이제 피똥 싸서 좀 있으면 김용민도 아침으로 가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진우가 오늘 11시부터 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좋아요. 들어와 다 들어와. 주진우가 잠잠하다 했는데 뭐 방송 준비하느냐고 그동안 조용했던 것 같고 그 김어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김어준을 까느냐 이러니까 까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와가지고 뭐 댓글을 다세요. 왜 이렇게 김어준을 까느냐. 아니 주밀정은 이미 그 본색이 드러난 인물인데 끝까지 감싸고 돌잖아. 뭐 정봉주도 그랬고요. 그러니 안 깔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나보고 와서 왜 까냐고 그러기 전에 김어준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방송을 하느냐. 그러면 안 깔 거 아니에요. 수파님 밤에도 채평 감사합니다. 아니 왜 사고 친 놈은 가만히 놔두고 사고 친 놈 욕하는 놈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뭐 까방권이 있다 그러지만 벌써 그게 언제 얘기예요? 낙검수 시절이. 이제는 김어준도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적폐화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권 말아먹고 윤석열한테 정권 뺏겨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아직도 김어준 만세 하고 있으신 분들 보면은 참 속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들인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척 하지만 사실 지금 뭐 조국혁신당 뭐 기관 방송화돼 있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 아닙니까? 조국 대표 데려다 놓고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긴데 그게 왜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가 돼야 돼요?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조밭에가 있는 거죠. 콩밭도 아니고. 마음은 조밭에가 있는데 그게 왜 민주당 대표 스피커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은 김어준 씨가 저는 뭐 김어준 씨를 뭐 제가 까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 야 김어준을 까서 내가 시청률을 올리려. 아니 김어준을 안 까도 시청률 올라가 나는. 제가 뭐 김어준 따위하고 뭐 경쟁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뭐 비주얼로 보나, 음색으로 보나, 지적 능력으로 보나. 아니 나는 그런 방송하면 난 거저 먹겠다. 뭐 작가 한 4-5명씩 붙고 뭐 PD 한 4-5명씩 붙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온갖 유명 인사들이 다 와가지고 방송 출연을 하는 그 몇 마디 그냥 거들면 되는 거. 그런 방송 누가 못합니까? 대본대로 다 읽어주면 되는 거지. 진짜 방송은 이런 방송이에요. 1시간 반 동안 대본도 없이, 게스트도 없이, 그것도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아껴야 돼요. 예. 농담이에요. 이게 좀 깔때기 개그인데, 요게 좀 거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런 깔때기 개그도. 그리고 제가 지구상에 정말 유튜브계의 희귀한 생명체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뭐 잘하고 있잖아. 근데 뭘 제가 김어준을 질투해요. 그리고 제가 김어준을 깐다고 그래서 제 시청률이 올라갑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도 아니고. 김어준 까면 뭐 슈퍼챗이 들어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김어준 씨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민주당 대표 스피커답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깔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데 제가 그걸 까고 있으면은 욕먹지 저도. 근데 제가 김어준을 까면서도 욕을 안 먹고, 예,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좀 남부럽지 않은 정도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예, 돕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뭘 다 저를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김어준 씨가 더 잘하면 김어준을 까면 제가 더 욕먹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예. 이 유튜브도 이제 정화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좀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아요 지금. 예. 지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짜대를 나는 대세, 예. 짜왕, 예. 감사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하고 민주당은 집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 우리 당원분들의 정치를 보는 안목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니까 매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런 유권자층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그야말로 정치에 뭔가 정치를 알고 정치 행위에 참여를 하는 이제 정치의 객체에서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좋은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여러분들이 조직되면 조직될수록 대한민국은 더 좋은 나라로 저는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 뭐 김어준 얘기 옆으로 돌았는데 또 11시부터 예, 주진우 라이브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아주 진검승부입니다. 이 시간대에 제가 이 양털떼들하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주진우가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어준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저를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용민이가 또 불쌍하네. 같은 낙검수 멤버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용민이 안 그래도 지금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 예? 거기에 주진우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오늘은 아주 개박살 나겠네. 예? 그 중간 생중계 좀 해주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주 김용민의 제가 시청률이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예, 넌 나락으로 갈 줄 알았어. 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 진짜 채평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예? 저는 진짜 제가 유튜브에 마더 테레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기본적으로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뭐 한동훈이랄지 조국 대표랄지 제가 다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드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제가 컨설팅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시니까 지금 그냥 쫙쫙 풀리잖아. 지금 당원대회 때부터 정봉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쫙 이번에도 제3자 특검 받아야 된다. 여야 영수회담 해야 된다. 단독회담 꼭 해야 된다. 쫙 탄탄대로가 열리잖아. 근데 한동훈과 조국의 공통점은 제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려고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망하라고. 자, 오늘도 독설 라이트
예, 이제 한 주 쭉 달리고 내일 쉬었다 돌아올 텐데요. 금주의 마지막, 저는 이제 화요일이 마지막 주말인 거죠. 예. 금주의 마지막 독설 라이트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 채팅창을 보니까요. 광고 나가는 동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뭐 이동영 작가가 계엄령은 절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뭐 방송에서 한 모양입니다. 제가 뭐 듣지는 못해가지고 확인은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글을 남겨주신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이 작가는 뭐 결정적일 때마다 헛소리를 하는 뭐 고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기는 쉽지 않지. 지금 21세기에 계엄을 한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도가 높아졌고 대한민국 예전과는 다르죠. 저는 마음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엄을 했다가는요. 저는 무덤 파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뭐 계엄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밀고 가기에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뭐 아마 공중파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뭐 공중파니까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절대 안 된다니.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현 작가가 이게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재명 대표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그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의원이나 아니 이동영만도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아니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수석이 이도영만큼도 정보가 없고 이도영만큼도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확히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정보를 못 가지. 적절한 시점이 돼야 까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일개 유튜버가 제1야당의 대표보다 정보력이 더 좋아요? 그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또 다 떠나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 뭐 스피커인 양 이렇게 뭐 방송하고 약 팔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가면은 본인도 같이 나가줘야지 그렇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도영 작가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도영 작가가 이제 친문 그도 오랫동안 친명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해왔고 이재명 대표를 또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부터 또 똥파리들하고 싸우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실한 친명, 그 명팔이 하는 친문 양두구육 친명 말고요, 그죠? 친명 간판 걸고 친문팔이 하고 있는 친문파는 이 유튜버들 말고 가짜 친명들 말고 확실한 친명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유튜버는 사실 이도영 작가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포스트 김어준. 왜냐면 김어준은 친문 스피커예요. 민주당 스피커가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친문 스피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친털 스피커야. 친양 스피커입니다. 양정철 그냥 하청업자예요. 그게 마치 뭐 민주당을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한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뭐 스피커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친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친문은 오히려 민주당을 5년 동안 위탁경영한 것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곁가지야 곁가지. 본류가 아니라고요. 본류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본류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류로 위탁경영을 잠시 한 거야. 문재인이 친구라서. 저는 직계로 안 봅니다. 그 직계로 내려온 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빼야 돼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민주당의 저는 본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경영 잘못해가지고 5년 동안 말아먹고 이 개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친문 스피커들이 득세하면 됩니까? 그래서 김어준은 친문 스피커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도영 작가가 포스트 김어준, 왜 이제 친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친명 스피커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이도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솔직히 택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가 그렇게 잘났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없는 계엄령도 만들어야 될 판에 자기 잘났다고 그냥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표 작년에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동영이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구속영장 절대 안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당원들이 다 긴장 풀고 있다가 뒤통수 세게 쳐맞은 거 아니에요. 계엄령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긴장이 풀어지게 돼 있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계엄 얻어맞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제 예측이 틀렸네요. 그럼 땡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뭘 안다고. 이재명 머리 위에 있어. 이재명 스피커나 하랬더니. 그래서 그런 이제 헛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잘 가려서 보셔야 돼. 응? 그 약 파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냉철하게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내일 EJ 하죠? 내일 다 가셔갖고 3,000분 계신데 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그러다 네가 대한민국 말아먹으면 네가 책임지겠냐. 그 댓글로 가서 다 쓰세요. 저기 채팅창에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 이재명 대표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더라도 결국 윤석열이나 한동훈 실드 쳐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잖아. 난 잘 모르겠어. 계엄령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쪽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면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파에 나가서 부담스러우면은. 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자, 특검 관련해서 계속 참 이놈이 쫄바지 이놈이 이게 뭐하는 바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예. 3자 특검법 방향을 틀고 압박하는 이재명. 예, 이게 또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을 딱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천재평론가야. 천재무당의 무당평론가의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단계가 끝났다. 2단계로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라. 한동훈 안을 그대로 발의를 해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바로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자 특검 방향 틀고 압박하는 이재명.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접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과 접신하고 이재명과 접선한 스피커다 이게. 이 알짜배기 스피커인 거죠. 아니 그대로 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깔때기를 안 될 수가 없는 이 순간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 최고위원회 발언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대표회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님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주 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했잖아. 월요일 최고위원회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거 어제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해라 민주당에서. 한동훈 죽어도 못한다.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발의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에서 합의 나왔네 이렇게. 그죠? 제3자 특검으로 방향을 틀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재명. 한동훈 지도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야당 압축 제3자 특검법 추진 야당 비토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선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몰래도 못 받아.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저는 뭐 야당 추천 이것도 좀 뭐 빼도 되지 않나 싶어요. 한동훈이 요구하면 나중에 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그죠? 한동훈의 안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합의된 거예요. 독대에서 합의된 거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잖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배석을 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교신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
그래서 한동훈하고 이제 저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안을 발의를 해주면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저기 6명만 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명 싹 몰아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번에는 윤석열을 이제 뒤통수 세게 맞는 겁니다. 한동훈한테.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왜? 한동훈이 지렁이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밟아대는데 사람을 갈구고 괴롭히고 완전 바지도 만들고 병신으로 만드는데 쥐도 사람인데 꿈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렁이도 꿈틀하는데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늘 아래서 이재명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윤석열의 목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두고 보세요. 한동훈이 이놈이 이 머리 잔대가리는 제가 볼 때 잔머리는 잘 굴러가. 윤석열 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겉으로는 뭐 하느니 마느니 막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는 것 같지. 응? 그 당론 발의를 안 해도 된다니까. 한동훈이 왜 부담스럽게 그걸 당론 발의를 해봐야 의총 가야 되는데 의총에서 표도 모자른데 통과가 안 돼요 의총에서. 그래서 한동훈이 제3자 특검을 발의를 하고 싶어도 일단 발의하려면 열석이 있어야 되는데 열석도 없을 뿐더러 당론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에서 발의하면은 민주당에서 발의만 해주면 6개만 빼주면 되잖아요. 192에다가 지금 확보된 게 192잖아. 여기에 안철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김종민 있고 김종민까지 포함했지. 안철수 있고 또 김재섭인가요? 한 명 더 있죠. 이렇게 되면 6개만 더 빼면 돼요. 6개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그 단독회담에서 이 얘기를 한 거야. 한동훈하고 둘이서. 둘이서 지금 공모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지 이거 지금. 건이 이제 깜빵 가는 거야. 깜빵. 연말에 깜빵 가는 거야. 그래 그때 계엄하려고 그러는 거지. 한동훈하고 이재용 대표하고 합의가 됐다니까. 제3자 특검으로. 그래서 누가 지금 특검장이 되건 이거는 혐의 사실이 너무나 뚜렷해서 김건희가 감옥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잘하면 윤석열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검 아니건 못 받겠다라는 게 지금 용산 입장인데 한동훈이 지금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 세게 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도 내용이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안, 한동훈이 제안한 안을 토대로. 이거 어떻게 알아? 한동훈이 안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 한동훈이 안을 얘기한 거 뭐 2가지지. 뭐 대법원장이 하자. 그 다음에 뭐 증거 조작 이것도 하자. 그거 다 하자 이거. 야권의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최해병 특검을 꺼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건 오늘 오전에 낮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장동혁은 한 대표의 의지는 변화 없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근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정책위 의장이 딴 얘기하고 있어요. 김상훈 제3자 특검법 당내 동의 받기 어려워. 이런 입장 얘기했고요. 원내대표 추경호 이게 사실상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이 중요합니다. 추경호 제3자 특검법 수사 뒤 고려 변화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수사가 끝나면은 그때 특검 얘기를 해보겠다. 이게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동훈이 그죠?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한동훈이 내놓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뭐 야당 비토권 이런 것도 포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빼요. 아니 빌미를 주지 말라 이거야. 그것도 빼. 야당 비토권도 빼.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야,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든지 야당 비토권도 빼버리고 아니면은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비토를 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쟤네가 시비를 걸 요소를 다 빼버리라 이거예요 저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노리는 겁니다. 한동훈이 꿈틀해가지고 6개 빼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 완전 한동훈안 100% 한동훈안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것조차도 못 받게 되면은 한동훈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쫄바지 사장이라는 게 국민들 앞에 딱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굳이 쟤네들이 물고 늘어질 만한 이런 요소를
저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싹 없애버려라. 그래서 한동훈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해줘라. 흔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소소한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거를 100% 반영해가지고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그럼 이제 통과는 되잖아요. 통과돼서 거부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동훈하고 뒤통수를 한번 세게 뿌려갈기는 거지. 윤석열 불안하지? 합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좀 불안하지 않아? 느낌 이상하지 않아? 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이면 합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짜고 치고 고스톱 돌리는 것 같지 않아? 윤석열 제끼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뭐 이런 합의를 한 거 아닐까? 윤석열은 독대도 못했잖아.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과 이재명만 아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기다려주세요. 흥꽃 태풍TV님, 이 역사적 비극의 원흉들 문조 다 삭제해야 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최평님 방송에서 짜왕은 컨셉이고 실제 보면 매우 젠틀하십니다. 예, 그냥 컨셉이에요, 진짜. 이런 걸 알아주시는 분들. 제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저의 이제 본성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방송용 컨셉으로 캐릭터로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짜왕이라는 거는. 그래서 신경질도 내고 뭐 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는 거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남성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제가 대단히 젠틀하고, 예. 뭐 욕지거리도 안 내요. 짜증도 안 내요, 저는. 예, 화도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화를 안 내기 때문에 방송에서 화를 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예, 방송할 때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점잖은 척 하느냐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방송에 스트레스 풀려고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제 보신 분들이 농담이고, 예, 직접 보신 분들은 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뭐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해결사인 줄 알고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가평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넣는다고. 아니, 이재명 대표를 저한테 지켜달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170석 거대 여당의 대표를 3만 유튜버가 가서 지켜줘요? 어? 이재명 대표가 저를 지켜줘야지. 어? 그럼 희한한 분들 많아. 지금 제가 그렇게 쎄? 내가 뭐 슈퍼맨이야? 씨발, 이재명을 어떻게 지켜? 별별 민원이 다 들어와. 송영길 대표도 지켜달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지켜달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지켜? 나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한 몸 간사하기도 힘든데. 근데 아마 이제 방송용 캐릭터가 좀 세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뭘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약간 좀,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기 뭐 힘이 없습니다, 저. 그래서 이빨이나 까고 있는 거예요, 욕이나 하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짜왕 좀 지켜주세요. 감옥 안 가게 방송이나 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민원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해결하겠습니까? 뭐 윤석열을 제가 끌어내리겠어요? 김건희를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이빨이나 까드리고 좀 컨설팅 좀 해드리고 뭐 이런 거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랜만에 요즘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최고위원은 그만둔 이후에 솔직히 뭐 김어준 방송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 나올 일이 별로 없어갖고 사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예, 솔직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예. 겉과 속이 너무 달라. 사람이 음흉하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막 이재명 만세를 부르면서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해. 김어준하고 붙어가지고 양정철하고 붙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음흉한 사람은 제일 싫어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이게 사실 대부분 분들이 그걸 제일 싫어할 거야. 특히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김종민 웃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때는 언제고 탈당하고 나서 국회 개원식 날 이재명 또 조국 대표도 웃겨요. 꼭 그 이재명 대표랑 같이 놀라고 그래. 꼭 옆에 가서 또 앉아 있대. 아니 거기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조국 대표가 앉아갖고 환담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굽니까? 김종민이 쓱 와가지고 거기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사진 한 장 찍었대. 에이, 참 진짜 정치 해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게 보통 낯짝이 두껍지 않으면은요 정치인 못해요.
이거 뭐 저보고 정치해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멘탈이 그 정도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낯짝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보여도 저는 그 정도 뻔뻔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김종민은 거기다 머리를 쓱 들이밀더라고. 이재명과 조국 사이에다가 머리를 쓱 들이밀어요. 어느 당으로 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조국으로 갈까요? 아이고, 이재명으로 갈까요? 제가 노래는 못합니다. 노래까지 하면 이게 좀 재밌어질 텐데. 예, 노래는 안 돼요. 조국혁신당을 갈까? 민주당을 갈까? 아무도 안 받아줘. 민주당은 못 와. 2년 동안 복당 안 돼. 2년 뒤에나 어떻게 와? 그럼 비벼봐. 근데 2년 뒤에 뭐하러 받습니까? 정권 다 바뀐 다음에. 그래서 김종민 씨, 예, 김치국 드시지 마시고 조국혁신당이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니까 지금. 그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그쪽에서 다 주워먹고 있잖아. 쓰레기 하치장이 돼버렸어요. 조국혁신당이. 예? 김건희님, 예, 뻔뻔한 짜왕 어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예.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고 요즘 좀 안 보여서.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청문회 때, 김영철 청문회 때, 그 완전 뒤통수 깐 걸 보고서는 저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용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립질 할 때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근데 김영철 청문회 때 최순실이 나오겠다라고 편지를 몇 차례를 보냈는데도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밀정으로 봐야 돼. 아니, 최순실을 변희재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어쨌건 보수 논객이고 또 세월호 그때 뭐 폭식투쟁 뭐 이런 거 하면서 정청래 의원하고 안 좋은 이런 또 과거지사도 있고 하니 변희재를 증인으로 부르는 거는 본인이 좀 도저히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최순실은 왜 안 불렀는데? 최순실만 불러놨으면 판 뒤집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 정청래 의원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더니 오늘도 예, 국회에서 이게 나름 이게 머리가 나쁘면 사람이 참 여러 민폐를 끼치게 돼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몸이 고생인 건 뭐 당연지사고 주변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청문회 그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또. 자기가 또 나름 친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실드 치려고 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나. 이거는 진짜 이거 털 묻으면 어떻게 지능이 저하되나? 아니 털 묻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능이 이래요 저는. 난 이게 제일 싫어. 딱 수준이 김어준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져. 이거 보십시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실드 친다고 청문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난을 한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냐. 나는 배은망덕 수사이자 폐륜 수사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바보입니까? 이거 문재인을 2번 죽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상기시켜준 거 아니야. 왜 배은망덕이고 폐륜 수사라고 했느냐. 문재인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수사를 하니까 배은망덕이고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문재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발언이 아니고서야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까? 친문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장난할까 그거 궁리하시는 분이. 아니 그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배은망덕이고 폐륜이다 그러면 폐륜이라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폐륜 범죄 그러면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이런 걸 폐륜 범죄라고 그런 거잖아. 이게 폐륜 수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네? 그 문재인이 윤석열 아버지예요? 아주 자백을 해 자백을. 아닌가? 이 기회에 그냥 친명으로 확실히 노선 정리를 하려고.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맨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김어준하고 낄낄대고 있더만. 아니 이게 문재인을 죽이려고 한 발언이 아니고서요. 이 멍청한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덕 수사이자 폐륜 수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란 기자가 해설을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점을 두고 한 말로 해석이 된다. 그럼 문재인이 윤석열 아버지입니까? 문재인이 윤석열의 은인이에요?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이 아들인 윤석열을 그 얘기를 또 김어준이 했네. 생각해보니까 아들인가 보다. 아니 그 김어준이 그 조국 사태 직후에 알릴레오 그 유시민 작가랑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윤석열과 문재인을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쳤나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의 문재인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윤석열과 문재인의 관계도 아버지 아들과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라고 그랬나 뭘? 지금 정청래 얘기가 그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언론에서도 저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김어준도 방송에서 폐륜이라고 그랬나요? 아 이게 맞네. 예? 아 그럼 맞다.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구나. 저는 이게 정청래가 말실수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럼 김어준도 폐륜이라고 그랬으면 그게 한 가족이 맞는 거네. 그렇잖아. 둘이 우연히 그렇게 동시에 똑같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한 가족이었구나. 한 가족. 아씨. 제가 이거 족보를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네. 그럼 폐륜이 맞네.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수사를 하고 감옥에 보내는 거네. 니들의 존재 자체가 폐륜이야. 자, 이게 이 바보들이 지금 예, 정청래 자백에 이어서요. 예, 이거 찐따들. 이 뉴스 공장만 나가면 머리가 찐따가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서울법대 찐따 형, 예, 족구기 형, 자백을 했어요. 이게 자백을 합니다. 이제 이게 끝판이 다가오니까 너도나도 자백을 하네. 이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자,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는데 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는데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의 경우가 케이스가 같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뇌물이다. 근데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을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은 없고 처벌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의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분을 했다. 단지 감사표시라고 우액이라고 썼습니다. 우액. 좀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머쟁이 조국이라고, 예, 김어준한테 칭찬을 받더니, 웃기려고 하는데 좀 웃기지는 않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내 딸의 장학금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붓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들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 이것도 이제 공당의 그 대표가,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진짜 열받네. 조국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한 매체가 유튜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빨간 아재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설령 2개만 있다고 그래도요. 공당 대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아니죠. 뭐 다른 방송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나가서 조국 지키자고 싸웠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조국 지키자고 싸웠습니다. 김어준 빼고요. 이거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김어준이 언제 조국 지키자고 했습니까?
정경심 감옥에 가고 우리는 뭐 공수처로 가자. 그런 얘기 했던 게 김어준이에요. 서초동에서 촛불 잘 들고 있는데 그걸 여의도로 빼돌린 게 누굽니까? 김어준하고 개장수 아니에요. 윤석열이 충심으로 조국을 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자기를 비판했다고?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진보 유튜버들이 다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사람이 정치를 하기에는 그 좀 DNA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지능이 이게 모자란 게 아니고서야. 이런 건 정치인의 언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만 비판을 했다. 레거시 미디어도 철저히 그래야 다 포함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뉴스공장과 빨간아재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유튜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씨 우리도 기껏 조국 실드 쳐줬더니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 안 그래도 지지율도 안 나오는 조국 혁신당이 더 빠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 정치를 못해.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와의 폐해를 깨달은 것이다. 뭐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셀렉티브 오버 크리미널리제이션 되게 어려운 단어 쓰네. 이게 이제 실제 있는 단어예요? 선택적 과잉 범죄와? 아니면 뭐 조국 대표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선택적 과잉 범죄와 선택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고 곽상도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만 되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 상황을 빗대서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맞죠? 근데 그 다 뒤에 단어가 문제예요. 과잉 범죄화. 과잉 범죄화라는 단어가 잘못됐지. 범죄는 있는데 과잉 처벌을 한다는 의미잖아 이거는. 선택적 범죄화라는 단어를 썼어야죠. 법학자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단어 선택을 정밀하게 안 쓰면 어떡합니까? 과잉 범죄화와 범죄화의 차이가 맞죠. 범죄는 있는데 과잉 범죄화라는 건 범죄의 사실은 있는데 징역 1년 받을 걸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다. 10년을 줬다. 이런 걸 과잉 범죄화라고 하는 거지. 선택적 범죄화라는 건 뭐냐면 범죄가 아닌데 그걸 범죄로 만든 경우를 표현할 때 선택적 범죄화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과잉 범죄화라는 건 뭐예요? 범죄가 있는 건 맞는데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받을 걸 징역 2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서 본인과 문재인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백이에요 이거는. 이 찐따야. 범죄가 있다라는 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인정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잉 수사, 과잉 처벌, 과잉 보도를 했다라는 뜻인 거잖아 이거는. 아니 본인이 알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일가에 대한 수사는 수사 초기 단계고 뭐 피의자로 명시가 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근데 조국 대표가 뭔데 친문이라는 사람이 범죄가 있다라고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글을. 아니 왜 자백을 해? 그리고 본인 죄나 자백하면 되지. 왜 문재인의 죄까지 본인이 자백을 합니까? 예, 김건희님, 최평 오빠, 산적 어준이는 우리가 꼽아놓은 첩자인 거 아시죠? 저는 두툼한 정치가들이 많을수록 나라가 반드시 해진다고 여깁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두툼해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주가 조작하러 갑니다. 짜빠구리. 재밌어요, 건희씨. 자주 오세요. 슈퍼챗도 많이 싸주시고. 사랑합니다, 건희씨. 아니, 본인이 왜 남의 범죄까지 자백을 해?
게다가 지금 조국 대표는 이번 문재인 문재인 사건에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해? 이제 바보들입니까? 정청래는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인 정청래는 어? 윤석열이랑 문재인이랑 한 가족이라고, 아버지 부자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의 적자라고 알려진 조국은 우리 아빠 죄를 저질렀어요라고 자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업자득입니다. 딱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정치를 했으니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나라가 안 망한 게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안 망한 게 기적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요. 자, 추석 직후에 문다혜 씨를 소환한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부부도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추석 직후에 일단 문다혜 씨를 검찰에서 부르고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부를 모두 소환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가 아니라 대면 조사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검찰로 소환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국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에 있었던 일 고백을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 가서 회고록 쓰려고요? 제가 자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쿵소리가 났습니다. 모른 척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나중에라도 주인공이 정신 차리고 절대악에 맞서 싸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펜션 주인이에요. 살인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했던 펜션 주인 문재인입니다. 그대로 망가질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망가질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족을 지킬 겁니까? 당을 지킬 겁니까? 국민을 지킬 겁니까? 요즘 커뮤니티나 제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요. 저 댓글을 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게 갈라치기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카톡방에서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최민희 의원 민주당 정치인이란 양반이 어떻게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쫓아내야 돼? 민주당에서?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파시즘 아닙니까? 그게 할 소리예요? 문재인 비판하는 소리가 정치인들 비판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까면 안 돼? 물론 없는 얘기 허위사실로 비판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죠. 유언비어 내돌리고.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추방해버리자고? 그게 문재인을 지키는 길입니까? 딱 정청래, 조국, 최민희, 친문들 수준입니다,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정치 미수가 집단들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자들하고 이런 진짜 간신나라 충신 같은 놈들하고 어울리다가 그죠? 멸문지화를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앞장서서 윤석열과 정권과 맞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까발겨야지. 또 오셨어요. 네, 최평님 안녕하세요. 노무현의 죽음을 좌시한 문이 싫고 노무현 덕에 대통령 된 무능하고 비겁한 문재인을 비판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시면 최민희 의원에 의해서 카톡방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주정당이 이 정도로 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비판의 자유, 그죠? 정치인들을 감시할 자유, 예,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됩니다. 당원 민주주의 시대 아니에요. 당의 주인은 의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주인은 친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주인 친명도 아니에요. 우리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 윤석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이재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머슴들 못 가요? 왜 못 가? 조국이 뭔데? 문재인이 뭔데? 아니 김어준이 뭔데 왜 못 가? 아유 주인이 머슴을 못 가고 주인이 머슴 눈치를 봅니까? 주인이 머슴들 갈라치면 안 돼요? 나는 갈라칠 거야. 갈라칠 놈 갈라쳐야죠. 갈라쳐서 속가내야지. 그래서 민주당을 청정구역 제대로 된 민주정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문 정치인들 보면요.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어요. 도대체 뭘 배운 건지. 자기들이 뭐나 되는 듯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릴까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거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왔던 정치개혁 의제 중에 이게 합의가 됐어요. 대권으로 가는 길 지구당 부활. 한동훈, 이재명, 흔쾌히 합의. 예, 2일 행안위 전체위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소위를 법안 소위 심사를 해서요. 아마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 문제는 좀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지구당 부활 문제만큼은 양측이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서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요. 이번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못 박은 내용인 만큼 지구당 부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곧 지구당이 부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거 이명박 때인가요? 그 오세훈이가 만든 입법이에요. 왜 이게 생겼냐면 이게 마치 당시에는 개혁 입법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당 폐지한 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채택이 걸린 다음에 돈이 씨가 말랐어요. 이제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근데 지구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 근데 얘네들이 뭐 당비를 걷습니까? 뭘 걷습니까? 그냥 재벌들 돈 받아가지고 정치하던 놈들이 갑자기 돈줄 끊기니까 지구당을 운영할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이 재벌들한테 돈 받습니까? 당원들, 서민들, 당원들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 자금이 말랐다고 하더라도 당원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폐지시킬 이유가 없었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자기들 돈줄 막히고 지구당을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당비나 제대로 거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구당을 폐지시켜버렸어요. 왜? 이게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에게 유리하거든. 당원 숫자가 많고 국민들 그 풀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당은 지구당이 꼭 필요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이 재벌들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건 그냥 돈 먹는 하마지, 지구당이. 걔네들이 지구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당원 속으로 들어가지고 민주적인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부담스러우니까 폐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당원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지구당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당원 숫자가 150만, 권리당원이 150만 가까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당원대회를 하면서 확인된 게 150만 가까이 됐고, 뭐 당원 전체는 200만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진짜 세계적인 규모의 정당이 됐어요. 그런데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일상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를 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을 생활 속에서 감시하고
또 지역의 현안들이라든지 민원 문제들을 당에서 수렴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이럴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온라인에서 당비 내고 어쩌다 당원 투표하면 투표할 때, 투표할 때만 그냥 가서 한 표 던지는 게 당원 민주주의의 현재까지 전체야. 그러면은 수백만의 이 당원들의 참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야 지구당 조직들을. 이제는 지역구 하나에 뭐 5천 명 이상이 넘는 수많은 당원들이 있어요. 이들의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이 거수기 역할밖에 안 돼요. 당비 내고 온라인 투표하고. 이래서는 이거는 당원 민주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당원의 권리가 많이 향상이 됐죠. 뭐 예전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많이 민주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한 걸음 넘어서 당원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을 하려면은 당원의 공동체 활동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지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현역과 그 비현역 원외 인사들 간에 뭐 경쟁의 불균형이 있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현역이 유리하지 않냐? 현역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원외는 불리하지 않냐? 뭐 이것도 정치 격차를 해소하는 그 현역과 비현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개혁 방향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꼭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2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으로 발전한 이 상황에서 정말 들끓듯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당원들의 참여의 열기가.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당원들하고 접촉하면서 당원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를 하고 당원들은 그걸 감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서 당내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런 사람 다음에 공천을 주고 아니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경선을 합니까? 명 박사님, 아침에 김어준 말고 김종배, 저녁엔 동물농장 말고 유탐사와 독설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 시민이십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인기 투표밖에 안 돼요. 정치인들을 모르잖아, 우리가 잘 지금. 그냥 선거 때 이름 나오면 이 사람이 친명이래, 이 사람은 뭐 친문이래. 이래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그런데 지구당이 부활을 해서 우리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감시가 되죠. 당 관료들, 그 다음에 당 의원들, 그 다음에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보면서, 그죠? 일상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사람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인재도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한동훈이 동의를 뭐 해줬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구당을 부활한다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길,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오히려 지금 아주 최적기고 꼭 지금 지구당을 부활해서 지금 당원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당원 민주주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지구당뿐만 아니라요. 저는 뭐 지회를 할지 분해를 할지 사무소를 더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 민주당 모임들이 꼭 사무실까지 못 내더라도 지역위원회 밑에 뭐 동마다 분회, 지회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2시가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족가고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국혁신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안 지구당 부활 정개특위 구성해 논의를 해야 된다. 자기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지구당 부활 논의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장식 원내대변인 지구당 부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논의를 반대한다. 이건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숟가락 얹고 끼겠다라는 거예요. 끼어서 뭔가 지금 겨우 합의된 거를 휘저어 놓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지역 당원 자치 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제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이게 뭘 이 지구당 부활하고 이건 별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뭐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정당법으로 명시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그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야. 중앙당에서 임명을 하건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건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고 지구당에서 승인을 하건 그런 각자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를 왜 이거를 지금 정당법 개정하는데 그 토를 달고 뭐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당원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구당을 중앙당에 강하게 예속시키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요즘 기자들은 오타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중앙당에 더 강하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사실 불리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붕 뜬 정권이잖아요. 정당이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구당이 부활된다고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현재로서는 도움이 될 게 없죠. 근데 지금 당장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더 강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더 국민 속에 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당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당에서 주당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가 이게 무슨 본질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건 각자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원 당규에 명시를 하면 되는 문제지. 그거하고 지구당 부활하는 지금 정당법 개정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조국혁신당이 그게 맞으면은 지구당 부활한 다음에 조국혁신당 당원 당규를 그렇게 만들어. 지구당 위원장은 당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아니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걸 왜 반대를 합니까? 그냥 자기들 껴달라고 정개특위 만들어서 우리도 끼고 싶어? 뭐 관종이야? 아무 때나 껴? 내용이 좋으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처럼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정치개혁 방안인데, 그리고 지구당 개혁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둥색한 논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지구당 위원장 어떻게 선출하냐가 이게 지구당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각자 정당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당대표가 그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을 하건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건 그건 당에서 하면 되는 문제지. 그것도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 그렇게 자기 결정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 쇠빙선이라고 얼음을 깬다더니 진짜 아무데나 갖고 막 얼음 깨고 다니는 것 같아. 진짜 정작 깨야 될 때서는 안 깨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은 제가 이게 데자뷰가 기시감이 강하게 들어요. 심국이야 조국이 아니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심상정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기적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 정치. 자기한테 별 이득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보 정당이 가야 될 길이에요? 심상정이 딱 그 길을 가다가 그 별명이 심술정이었잖아. 심술정.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정치를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욕심 많은 개처럼. 근데 지금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가는 길이 딱 심국의 길이야 이거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오나.
뭐 잘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정치판이 복잡한데 예. 이번 뭐 저기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예. 그래도 문을 닫을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딱 정의당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두고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면 딱 그 길로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한 주간 독설 라이트를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루 쉬고 예, 수요일 하루 쉬고 내일 그래도 방송은 있어요. 방송 계속 나갑니다. 목요일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